네, 안녕하세요. 정현진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소정법과 도정법을 비교하고 있는데요. 벌써 두 번째 시간인데, 이걸 비교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가셔야 돼요. 도정법은 재개발 재건축이고, 소정법은 가로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정비사업인데, 두 개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파생되어 오긴 했지만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 비교해서 차이점을 찾아내고, 그 다른 점에 의해서 어떤 게 더 수월한지, 우리가 갈 때 어떤 것들에 대해서 더 유념해서 가야 될지를 보기 위해서 보는 거고요. 두 번째 시간으로 추진위원회 시행 방법, 추진위원회 조합 설립, 이게 지금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동안 대부분의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 어떤 그 조합의 탄생이 제가 이제 수업 중에 많이 말씀드렸죠. 원주민들이 이제 시공사를 통해서 시공사와 결탁을 해서 조합을 만들고 그렇게 운영해 왔는데, 조합에 가서 그 상담을 받아보신 분들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이렇게 비전문가 분들이 많이 있으셨을 거예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고요. 물론 뭐 잘하는 조합도 많이 있죠. 요즘에는 워낙에 잘하는 조합들이 많이 생겨났는데, 예전에는 좀 비전문가 분들이 그냥 동네에서 있던 분들이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조합이 되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앞으로 만들게 될 조합은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들한테도 도움을 주고 우리도 도움을 받고 하는 그런 조합을 만들려고 하는 건데요. 예전에는 그렇게 운영이 안 됐던 것들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공사 결탁을 하고 그래서 비리가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도정법은 또 시공사 결탁하지 못하는 구조를 만들고 그랬던 건데, 그래서 과거에 이제 그렇게 시공사 결탁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근데 장점이라고 하면 외부에 돈이 들어오니까 시공사 돈이긴 하지만 사업이 빨리 진행된다는 거고요. 단점은 그렇게 외부의 돈을 받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어떤 입김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작용하다 보니까 비리가 많이 만들어졌던 점, 이런 것들이 문제점으로 발생이 됐던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 소정법에서는 이제 그것들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조합 설립 과정에 대해서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2018년 내년부터는 꼭 만들고 싶은 소규모 정비사업법에 의한 조합, 우리가 어떻게 결성해 나가야 될 것인지, 꿈을 갖고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될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법령을 살펴볼 건데요. 과거법이죠. 과거법은 현재 법인데 이제 내년 2018년 2월 9일부터는 과거법이 되는 거죠. 과거법인 도시민주환경정비법에서는 조합이 설립을 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해야 되는데, 이때는 이제 어떻게 하라는 게 나오고 있는데, 단 도시환경 정비사업만 조합 설립 없이 토지 등 소유자가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었죠. 그리고 설립을 할 때는 그냥 설립되는 게 아니고 위원장이 5인 이상에 의해서 토지 소유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서 추진위원회를 먼저 구성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단계적으로 본다면 조합 설립 인가일 전에 추진위원회 구성을 먼저 두도록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법령, 그러니까 내년에 없어질 법령이죠. 내년에 바뀔 법령에 보면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승계가 돼서 소정법에서 보게 되면 추진위원회 구성이 없어요. 이거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추진위원회 없이 가기 때문에 한 단계가 생략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도정법에서는 추진위원회 구성을 해서 서울로 따지면 구청장이죠. 시장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죠. 그 추진위원회가 역할이 되게 중요한데요. 도정법에서는요. 그 역할을 쭉 보면 추진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컨설팅이라고 부르는 정비사업자의 선정, 설계자의 선정, 그 다음에 개략적인 사업 시행 계획서, 조합 설립 인가 바뀌면 준비 업무들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이제 조합으로 가는 단계가 있는 건데, 좀 이따 보시게 될 이제 소정법에서는 2단계가 없으니까 이 기능을 누가 해야 될 것이냐의 얘기가 당연히 조합으로 넘어가게 되겠죠. 근데 이제 도정법에서는 추진위원회가 이 업무를 하도록 하고 있는 거죠. 좀 넘겨보시면 이제 추진위원회 이제 구성이 돼서 도정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진위원회 어떤 해임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도 규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합이 결성이 되는데, 조합을 결성을 하려면 추진위원회가 다시 조합을 가게 되는데, 그때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 토지 면적의 2분의 1, 그리고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는 좀 복잡하죠. 각 동의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 그 다음에 주택단지 있는 경우에는
구분 소유자의 4분의 3, 그 다음에 그것의 토지 면적의 4분의 3.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도정법 수업을 할 때 제가 배웠던 내용들이고요.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궁금해하는 이제 수정법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내년에 이제 2008년 오타네 또 2018년 2월 9일날 시행되는 소정법을 보게 되면 소정법은 토지 등 소유자 전원의 합의를 거쳐서 주민합의체로 가도 돼요. 근데 이거는 법에는 규정이 되어 있지만 저는 좀 어렵다고 보는 게 전원 합의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주민합의체로 간다는 방법이 있긴 한데 근데 좀 쉬운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조합으로 가야 되는데요. 조합으로 갔을 때 그러면 어떻게 가게 되느냐? 조합으로 갔을 때는 좀 넘겨볼게요. 10분의 8, 그 다음에 토지 면적의 3분의 2, 그 다음에 그 안에 구분 소유자가 있을 때는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이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그 전에 도정법상에 있을 때의 가로채 정비사업도 같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된 게 없고요. 근데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소규모 정비사업법은 여기는 바로 조합으로 가니까 추진위원회가 해야 될 일이 이쪽에서는 추진위원회가 없으니까 조합에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합에서 정관과 공사비 등에 대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되는 비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토지 등 소유자한테 인지를 시키고 동의를 받아라 라는 내용이 조합 설립 인가 단계에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소규모 정비사업도 이제 옛날 도정법에 있던 내용 그대로 와가지고 동의율 그대로 맞추고 있고요. 그리고 설립된 조합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결한 후 변경하도록 하고 있죠. 이건 다 도정법에서 그대로 온 내용들이에요. 이제 우리 포럼 회원들이 질문 답변한 내용들이 되게 많은데 근데 몇 가지만 보도록 할게요. 결국 소정법에 의한 가로채 정비 사업이나 소금 재건 사업은 추진위 자체가 없는 거다. 맞죠?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과 절차, 그러니까 조합의 설립에 동의를 했는데 도정법에서 이거 다시 처리하거나 반대 의사를 표현했을 때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는 도정법 13조 4항에 규정하고 있는데요. 소정법에서는 그 내용들이 없다는 그 내용인데요. 그거를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려보면 도정법상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도록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방법에서 대통령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소정법에서도 그 내용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는 대통령령이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소정법에 대한 대통령령이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봐야 되는데요. 없으니까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으로만 봐야 되는데요. 지금 소정법 시행령 안이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시행령 안에 보면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을 때는 요 사항들에 대해서 내용을 인지시키고 동의를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에 대해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사업비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 그 다음에 사업이 완료된 후 소유권이 어떻게 가할 것인지 요 네 번째 항 같은 경우가 도정법에서는 관리처분에 두고 있거든요. 근데 소정법에서는 저번 시간에 배운 거와 이번 시간에 배운 거랑 픽스해 보시면 두 가지가 없었죠. 추진위원회였고 관리처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관리처분이 없으니까 관리처분에서 해야 될 내용을 요 안에 넣고 있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법령의 흐름을 보면 도정법에서 생략된 단계들을 어딘가에서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조합 설립인가에 넣어주는 경우도 있고 사업시행인가에 넣어주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처분에서 설명해야 될 부분들이 요 안에 조합 설립인가에서 소정법에서 왔고요. 그 다음에 관리처분 계획의 구체적인 안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없으니까 사업시행 인가에 넣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그거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또 한번 토론하면서 사업시행 인가를 받으려면 이제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그리고 분명히 소정법은 관리처분이 없으니까 관리처분 내용들이 다 사업시행 인가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럴 때 어떠한 방식으로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또 포럼을 통해서 토론하고 공부하면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